새로운 유형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문제야.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란 말이야. 자,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수렴하는지 아닌지 또는 극한을 찾아보려면 뭐 해야 된다? 극한을 찾아보려면 얘를 수렴하는 것들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힌트야. 나 조건에 있는 게 힌트야. gx가 뭐야? 수렴하는 형태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느냐?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보고 f를 뭐로 표현한다? 얘를 g로 표현하겠다. 이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f라는 함수를 g로 표현하겠다. 왜? g가 뭐니까?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극한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수렴하는 형태니까. 자, 가봅시다. 이해되시죠? 자, 간다고. 이렇게 적을게. x. 자, 이것은 g 곱하기 x 빼기 f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내가 뭐로 나타낸다고? f로 나타낸다. f를 g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이걸 저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저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GF에 마이너스 달린 게 밖으로 나갈 거고 F가 있을 거고 거기에 FG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F랑 G랑 곱한 거 합성이 아닙니다. 그냥 괄호치고 X 그거를 생략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저쪽을 넘겼고 자 이쪽 부분은 뭐 G 곱하기 X가 있을 거면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겠네. 자 조금 살려서 적어볼까? 자 살려서 F 묶어내서 FX로 fx랑 여기 남는 게 뭔데? 1 플러스 gx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x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뭐다? gx 빼기 1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나눠줘야 돼. fx가 이렇게 된다. fx가 1 플러스 gx 분의 x의 gx 빼기 1이다 이렇단 얘기라고. 자, 가나 조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 식까지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됐어요? 가나 조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 식까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까지 해야 돼? 다 됐지? 가볼게 그러면. 자, 가봅시다. 이제 끝에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뭘 물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를 물었어. 얘를 물었으니까 fx가 얘니까 fx를 x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누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겠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사라지니까 누가 됐다? gx 빼기 1을 누구로 나눠주는 건데 1 더하기 gx로 나눠주는 거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 이 얘기.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조사해야지. 극한이 되는지. gx가 어디로 가는데? 3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가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는 거니까 분모 절대로 0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 4분의 2로 간다. 2분의 1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거 끝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니은입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fx야. 자, 두 번째 생각보다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 왜 그런지는 내가 설명을 일단 해줄게. 자, 여기가 fx가 수렴하는 것들로 쫙쫙쫙쫙 다 변했어요. 쫙쫙쫙쫙 다 변했거든. 1 플러스 gx 분의 위에 있는 게 x랑 누구랑 곱해지니? gx 빼기 1로 곱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쫙쫙쫙쫙 가는데 자, 이렇게 봐요. 얘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계속적으로 내가 강조했었어. 0이 될 때 조심해래. 0이 될 때 조심해래. 근데 0이 될 때를 조심하긴 하는데 언제 0이 될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될 때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분모가 0이 될 때가 조심해래.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좋아. 아 쌤 얘 3으로 가고요. 얘 3으로 가고 분모 지금 4로 가 다 좋은데 어디에서 멈칫하느냐. 니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처음 배웠을 때 그랬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에서 멈칫한다? 0으로 가는 거 자체가 나오면 멈칫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분모가 0으로 갈 때만 조심하라고.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데 0이 극한값이고 3이 극한값이고 3 빼기 1이니까 2로 가고 여기가 4로 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현상을 조금 시각화한다면 0 곱하기 2를 누구로 나눈다? 4로 나누는 거야. 아무 문제 없잖아. 얘 어디로 간다? 그냥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잖아요. x제곱 빼기 fx분의 x제곱 플러스 fx야. 자,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볼게. 우리가 수능형 문제를 풀거나 앞으로 고2 이상의 문제들을 풀 때는 기읍과 니은이 참이 된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다면 저거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 저거를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상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변형해볼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경험치를 조금 더 늘려야 돼. 기읍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기읍과 니은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자 봐.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야. 자, x 0으로 가죠. fx 0으로 간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0으로 가고 0이니까 0분의 0꼴이야. 이게 뭐야? 부정형이야. 판단할 수가 없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얘를 그러면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우리가 비읍에서 뭘 봤어? x분의 fx가 4분의 2, 즉 2분의 1로 간다라는 걸 봤으니까 얘를 살짝 x로 나눠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x로 나누면 여기가 x거든요. 마이너스 x분의 fx야. 위에는 x거든. x분의 fx야. 자, 그리고 나서 극한을 보는 거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기육 써먹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해버리는 거야. 되겠냐 안 되겠냐? 되죠? 어떻게 되는데?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데? 2분의 1로요. 얘 어디로 수렴하는데? 2분의 1로요. 얘 그러니까 0에서 멈칫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디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만 조심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간다?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해가 됐지? 그래서 저런 형태의 수식이 된다. 자,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쉬었다 갑시다.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쉬었다 갑니다. 두 가지 얘기만 이제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 두 가지 얘기만 더 하지.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어디 보시느냐? (27번입니다) 27번에 2번이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릴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27-2번이야. 그냥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 하루에 3시간 반씩 최소한 한 과목나. 그래야지 효율이 살 거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니들 보고 19시간 공부하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 19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만 들어보니까. 2023년부터 뭐 13년? 2023. 23년부터 한다고? 해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하루라도 해봐. 3시간 반씩. 그게 이제 그 시간과 효율에 관한, 성과에 관한 그 이제 정해진 바가 있어. 그게 뭐 생물학도 그렇고 특히 주식. 내가 얼마나 투자하면, 몇 시간 정도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투자를 했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가, 이런 것들 막 연구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거기에 보면 그것도 있어. 학습량과 합격률에 대한 그래프도 있어요. 학습량과 그 합격률의 그래프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어. 여기가 1이야. 0.5가 되겠지. 이게 뭔지 알겠지? 확률이니까. 1이면 합격하는 거야. 0.5면 합격할지 안 할지 그거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 0이야. 자, 구라가 아니고요. 찾아보세요. 누구 연구 결과인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일단 나도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니까 여기가 1이야. 1시간 공부했을 때, 2시간 공부했을 때, 3시간 공부했을 때, 4시간 공부했을 때, 5시간 공부했을 때, 하루의 학습량이겠지. 거기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혹시나 학습량이랑 확률이랑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야 당연하겠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래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딱 한 가지야.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 안 그렇나? 1시간, 2시간 공부하면 아무 학습 효과가 안 난다 이 얘기야. 1시간, 2시간 했었으니. 단 인마가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전제하야. 이게 뭐 한두 사람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논문 결과예요. 이게 학습량과 합격률에 대한. 그럼 봐봐. 어디를 보면 다 뺏기는 거죠. 네? 논문 다 뺏겼어. 근데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최근 일이야. 최근 1980년대 그 이후야. 그 최근이잖아. 최근이지. 최근이라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면 뭔데? 이 논문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봐봐. 하루에 그럼 최소한 얼마나 해? 3시간. 어디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데? 3시간. 여기야. 이 부분이야. 4시간, 5시간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3시간 반,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야. 한 과목당. 꾸준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두 시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와, 씨! 와. 맨날 저렇다. 와, 어떻게 해서든 틈을 만들어내서. 야,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법을 딱 만들어내. 항상 꼼수로 뭔가 옆에서 와, 넌 정말 대단한 아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한두 시간 할 바에 안 한다. 왜? 3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나는 효율을 무조건 따지는 사람이니까. 아, 4-5시간 절대 안 한다. 왜? 효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효과는 있는 거 알지? 효과는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진다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이씨.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사회 현상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만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3시간 반 집에 가서 해 스스로 한 3시간 반씩. 근데 3시간 반씩 공부 학습량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강의를 계속 보는 거야. 밥 먹으면서 계속 보는 거야. 어떻게 사고했나? 당연히 1.5배속으로 돌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야. 그럼 계속 흡수가 돼요. 계속 본다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겠지. 계속 올라가 있다니까.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아직 절실하지 않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조금만 절실하게 하시면 확실하게 올라갈 텐데. 계속 꾸준히. 뮤한테 좋은 팁을 가르쳐줬어. 3.3시간, 3.5시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정도는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놀아. 놀면 되잖아. 맞잖아. 자기가 해야 될 과목이 있다. 목표된 과목이 있다. 그럼 3시간 정도만 하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특히 우리가 특정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거는 항상 방향성이 두 가지다.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특히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0 플러스로 갈지 0 마이너스로 갈지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왜 굉장히 다르냐? 잘 들어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랑 이 녀석과 x분의 1이 만나면 얘랑 얘가 만나면 정말 완전 상극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봐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왜 이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의미를.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랑 x가 어디로 간다?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0 플러스로 갈 때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집니다. 누가? x분의 1의 그래프가. 얘가 누구?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곡선이 이쪽이니까 어디? y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갑니다. 맞지? 이해돼요?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0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라면 어느 상황인데? 요 밑에 있는 요 상황이야. 그래서 곡선의 이 부분이니까 한없이 계속 더 작아지고 있다고. 절대값만 커지면서. 그래서 y가 어디로 간다? 이때는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랑 특히 x분의 1의 방향성을 정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갑니다. 잘 들어봐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자, 방향성이 두 가지니까 첫 번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야. 어디로 가니? 0. 어디로 가니? 3.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훨씬 더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0 플러스로 갈 때 이 얘기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준다? 무한대로 가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얘도 자주 쓰이는 바거든요. 그래서 x분의 1을 t라고 둡니다. x분의 1을 t라고 둡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t가 어디로 가니까. x분의 1을 t라고 두시면은 t를 x분의 1이라고 두면 0 플러스 가면 t가 어디로 가는데?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리미트 x가 아니고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t가 무한대로 갑니다. 됐어요? t가 무한대로 가면서 전부 다 x들이 ttttt 이렇게 다 변할 거라고. 역수가 t가 되기 때문에 x라는 거는 다시 t분의 1이 되는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됐니? 왜? 뜯어졌어? 가위로 잘라줄까?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역수로 다 바뀌겠지. 그럼 봐. 얼마가 돼? 루트 t제곱 플러스 t. 이까지는 이해되죠?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이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얘는 뭐다? 유리화를 하는 거야. 유리화를 하는 거야. 유리화할 때 지난번에 또 팁도 가르쳐줬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를 미리 적어 놓는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얼마? 2t. 됐니? 오케이? 밑에는 뭐를 적어준다? 항상 그 켤레를 곱해준다. 루트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루트 t제곱 빼기 t.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한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0으로 가까이 간다. 근데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역수 형태가 나오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역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역수 형태가 나오면 이게 경우에 따라 플러스는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이럴 때는 판단하기 편하게끔 어떻게 된다? 역수를 변수로 잡는 거예요. 오케이? 역수를 변수로 잡는 거야. 역수를 변수로 잡아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지. 얼마인데? 어디로 가는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몇 차분의 몇 차인가요? 1차분의 1차죠.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최고차 개수비로 가죠. 1 더하기 1분의 2니까 얘는 뭐다? 1이다. 이 얘기예요. 이가 됐니? 이가 됐어요? 자, 한 세트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세트 더. 두 번째 세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요. 예를 들어봐.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예요. 강의를 안 듣고 왔다고요? 강의가 거기 봐. 보고 있어. 그쪽에서 보면은 다 들리니까 여기 206호가 자, x가 0마로 가는 상황이니까 x가 0마로 가는 상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또 납득을 하나 시켜줄게. 어떤 걸 납득을 좀 시켜드릴 거냐 하면 이런 것 좀 볼게. 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느낌이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로 가는 건 많이 판단했잖아. 무한대로 가는 건 많이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전부 다 무한대로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아, x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4를 싹 바꿉니다. 얘를 뭐라고 본다?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t로라는 변수로 바꿔주면 무한대로. 결국에는 x가 마t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루트 t제곱 플러스 1 밑에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해야 될지 이제 보이잖아. 무한대로 뒷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다? 유리화 딱 해가지고 계산 딱 해주면 된다고. 유리화를 딱 해봅시다. 유리화를 딱 해보면 자 딱 해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 얼마? 1이야. 분모는 어떻게 되는데?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t가 되겠지. 이까지 해야 돼요? 리미트 붙는 거야. t가 무한대로 간대. 무슨 형? 정형. 왜?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잖아. 0차, 1차. 차수가 얘가 더 크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판단하기 가장 좋은 형태는 무한대 형태가 가장 판단하기 좋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한 세트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요까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요까지도 같이 의미를 조금 부여해서 t를 뭐라고 두느냐. 여기서는 t를 x분의 1로 두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일이 발생해요. 오케이? 이해돼요?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x분의 1로 잡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싹 붙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데? t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0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이 찍기.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면 t를 마이너스 x분의 1로 뒀으니까 이 얘기는 x는 곧 뭐다? 마t분의 1이 되는 거고 준식을 t로 다 바꿔봅시다. t로 다 바꿔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면서 여기 있는 거는 마t제곱. 근데 어차피 t제곱 될 거고 여기 마t야. 루트 t제곱인데 역수로 변하면서 부호도 바뀐다고. 제곱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뭐다? t제곱 플러스 t가 될 거 아니에요. 이까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되세요? x 자리에 마이너스 t분의 1을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t분의 1을 대입하니까 제곱하는 거니까 역수되면서 t제곱 마t 되고 여기는 마x분의 1은 그냥 t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한다? 유리화한다. 유리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리화 딱 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t제곱과 t제곱 사라지면서 마 2t가 된다. 밑에 있는 건 얼마가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된다. 루트 t제곱 빼기 t 더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t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자 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몇 차? 1차. 개수분의 개수.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두 세트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저렇게 되지만 0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t를 어디로 보내줄 수 있다? t를 무한대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오케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 (48번입니다) 48번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48번까지 하고 쉬었다 갑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fx가 다항함수.
다항이란 얘기를 이제 앞으로 또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다항이란 얘기가 나오면 잘 들어봐봐. 다항이란 얘기가 나오면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미리부터 적어 놓을게. 연속.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연속 미분 가능 적분 가능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 맘대로 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됐어? 다 할 수 있어요. 연속, 미분, 적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얘랑 추가적으로 다항이란 얘기가 나오면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한다? 수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식.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수식 물어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몇 차, 1차식, 2차식, 3차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수식 직접 저걸 물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항이 나왔다? 다항이 나왔다고. 다항이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데 다항식이니까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뿐만 아니라 그 수식이 누가 되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요 조건부터 뜯어볼게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세제곱 더하기 x 분의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요게 나왔어요. x분의 1 물론 저 녀석이 저 상태로 판단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막 꼬아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도구를 가르쳐 줬는데 0 플러스로 가네. 뭐 한다고?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0 플러스로 간다. x분의 1 콜라보 되어 있다. x 나왔고 x분의 1 나온다. 뭐 한다? x분의 1을 뭐로? t로 취향한다. 왜? t가 뭐가 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거. 오케이? 이거. 이 녀석. 자, 두 가지를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 갑니다. 리미트. t가 짜면 안 돼.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쉬워요. 뭐? 요 녀석에 의해서 우리가 x에다가는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 t분의 1이잖아. x 자리에 t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t분의 1 딱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t 세제곱분의 1이거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t분의 1이 되겠죠. 위에는 t의 세제곱분의 1이 되면서 f의 속은 t로 싹 변할 거고 빼기 1로. 됐어요? 요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내가 뭐를? t 세제곱을 싹 곱해주면 예쁘게 정리가 싹 되겠지. 자,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제곱 t제곱 더하기 1 분의 위에 있는 건 뭐가 된다? ft 빼기 t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 됐나요? 이해가 됐지? 자, 봐봐. 우리가 고2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외우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외워져야 되겠지. 이런 것들. 이러한 방법론을 외우셔야 돼요. 특정 유형을 외우시면 안 되고 방법론을 외우셔야 돼.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살짝 변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분화된 외워야 될 것들이 도구적으로 딱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런 내용이 나왔네?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도구적으로 뚝뚝뚝뚝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한다? x분의 1과 얘가 등장을 했네? 그러면 판단하기가 이게 조금 불편하니까 x분의 1을 t로 취한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다항식이거든요. 얘가 하필 다항식이에요. 몇 차식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극한이 얼마로 존재한다? 5로 존재한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극한이 5로 나왔다는 얘기는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